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수석입니다. 3월 14일 주말 종목 분석 셀트리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좀 시작을 하면서 텐션을 좀 이렇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을 먼저, 지수를 먼저 보고 있죠. 지수가 지난주에 이제 옵션 만기 목요일을 잘 넘어가면서 수급이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반등을 지금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2,900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확실하게 이탈을 할까 말까 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습이죠. 그래서 2,900을 이 라인을 지금 깨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주 뭐 16, 17대 뭐 FOMC 이때 무슨 어떤 결정이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시장을 그렇게 밀어버릴 정도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 구간을 그렇게 이탈하지는 않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또 괜찮아져야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셀트리온도 지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이후, 목요일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지나고 나야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주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20일까지 좀 올라왔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강력하게 다시 한번 뭐 상단이 박스권 상단인 3,200을 막 돌파하고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기간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모습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다음 주 16일 이후에 그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처음에 이 정도 그림이 와서 이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수급이 진행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하면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생각보다 좀 더 많은 하락이 일어났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빨리 전략을 수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쌍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취했을 때, 위에 지금, 음, 위에 지금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월, 화, 수 정도 앞으로 다시 이제 횡보를 좀 해준다고 하면은 좀 더 내려올 겁니다, 얘가. 그랬을 때, 돌파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는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 아, 먼저 이제 그 뉴스를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 뭐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지금 쌓여지고 있죠. 그래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신뢰도가 많이 지금 있고 이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혈전 뭐 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그 치료제에 대한 치료제, 그러니까 이 백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넘어가야죠. 전체 접종을 다 넘겨가지고 이제 항체를 보유해야지만 우리가 마스크도 이제 벗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치료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치료제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 딱 세 군데밖에 없죠. 세 군데밖에.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가 확실히 있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제 그 북미 같은 경우에 이제 허가가 나면은 당연히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그렇다. 한국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사망 인수가 한 16명인가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일, 확진자 수가 이 4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사실 떨어지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은 사회 활동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일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서 하루에 한 2, 30명 정도가 이제 치료제에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봄이 되다 보니까는 점점 사람들이 활동이 늘면서 이 확진자 수가 지금 갑자기 좀 이렇게 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봄과는 다르게 국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마스크도 잘 쓰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는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 아직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사실 한국은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냐도 문제는 어디냐면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있죠. 그죠? 미국은 이제 원래 이 정도 갖고 있었으니까 확진자가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이 브라질이 지금 남미 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확진자가 지금 7만 6천, 7만 6천. 뭐 국가적으로 지금 대응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심각한 모습이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을 좀 보면은 자, 러시아, 영국 5천 명대. 얘네들이 지금 락다운 해가지고 지금 이제 풀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까지 줄인 겁니다. 줄여서. 근데 신규가 5천입니다. 한국이 500명이라고 치면 얘네들은 10배가 높은 거고, 지금 심각한 거는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다시 얘네들이 늘은 거죠. 말도 지질이 닿는 놈들. 거기서 2만 9천, 그다음 2만 6천.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신규 숫자라고 봤을 때. 터키 15,000. 독일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독일도 10,000명대에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은 백신 접종이고 이 치료제에 대해서 괜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억울로 끌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긍정적으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주 16일이 지나면 3주 정도가 지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17일 정도가.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1, 2나 아니면은 리제네론의 그 사례를 좀 봤을 때 17일에서 24일 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때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도 바로 레키로나주가 수출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가 또 남아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면은 매출은 당연히 발생이 되는 거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3월 달이 지나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로 갈수록 점점 주가는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서 좀 봐주시면은 이게 지금 29,000, 26,000 일 확진자 이게 말이 됩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인구수가 그렇게 엄청난 그런 큰 땅에 이제 사람들도 아닌데 영국도 5천, 그죠? 러시아 9,80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진짜 아메리카나 여기 브라질 7만 6천, 야 진짜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가 뉴스로만 접하기 때문에 그 심각도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봐도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염병 현황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외인 기관 담은 바이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슬슬 나오는데 램시마 SC의 이제 유럽 매출이 이제 기대가 되고 뭐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3공장 풀 캐파가 돌아간다. 근데 이 두 개를 그 회사를 좀 비교하는 거는 좀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약도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을 봐도 여기랑은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거의 그 CMO 관련된 그런 정도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바이오 시밀러의 선두주자인 셀트리온을 따라오려면 아직 좀 멀었다. 공장이 다 돌아가도 그 이익률이 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모습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어, 다른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셀트리온 제약보다도 해외 매출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헬스케어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은 저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 라는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기, 2000년도 4분기 이제 경영 실적 이게 이제 나온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도 나오는데 다 여기서 기반이 된 겁니다. 다 기반이 된 거고 이제 실적 같은 건 다 확인이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실적은 다 확인이 된 거고 그거보다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지만은 램시마 부분들은 이제 아직은 이제 비중 면에서 이제 규모 면에서는 이제 약간 정체가 좀 되어 있죠.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성장세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트록시마가 이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북미의 이제 그런, 매출이 많이 늘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띈 돈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이제 부분이죠. 이제 제품별, 이제 매출 비중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램시마나 이제, 트록시마가 두 개의 어떤 메인 펀치를 대고 이제 허즈마가 이제 조금씩, 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램시마 SC의, 어떤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드디어 이제 약가가 정해지고 나서, 주요 지역에 이제 수출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매출이 잡힐 겁니다. 드디어 허가가 난 지는 시간 됐지만은 저거 이제 전염병 때문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2019년에는 출시 제품 지역 다각화와 이제 직판 인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썼다. 그래서 2020년에 그것이 이제 시각화가 되면서 최다 매출 어? 최다 매출을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그 지역의 다각화, 뭐 다케다 제약하고 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 이제 직판하고 유럽 진출을 다져온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2021년에는 강해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램시마 XC의 이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 자산도 얘가 좀 많이 좀 쌓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가 주요 매출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에 대한 어떤 그 현황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램시머입니다. 그 정맥주사 제형으로 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이제 레미케이드가 오리지널 그 사의 약품인데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며 가면서 램시마는 이미 그 점유율이 이제 약간 정체되어 있지만은 과점 형태로 지금 그 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 미국이나 이제 일본 쪽으로 그죠? 미국이나 이제 일본 쪽으로는 이제 일본 쪽이 이제 매출이 점점 좀 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트록시마입니다. 작년에 그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줬던 트록시마가 유럽 성장률을 다시 얻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략적 가격을 통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점유율을 이제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하고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타사에 대비해서 약한 것도 아닙니다. 타사에 대비해서도 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품은 이제 내려오고 새로운 이 바이오 시밀러 약가가 좀 낮으면서 효과가 이상이 없는 그런 제품을 출시했을 때 확실히 점유율을 좀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한 40%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미국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그 오리지널 약사가 이제 가격을 내리면서 이제 점유율 싸움을 좀 하겠죠. 그래서 노나 가지면 됩니다. 대신에 타사에 대비해서만
경쟁력을 좀 유지만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은 유지를 계속 좀 해줄 것 같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허주마가 이제, 유럽 쪽에서도 좀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본 쪽에서 점유율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투 펀치 플러스 허주마.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 SC가 나오죠. 램시마 SC가 일단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주요 국가에서 약가 그런 게 이제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6개국 출시가 완료가 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3개국 그다음에 1분기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출시로 런칭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확진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계속 다니기가 쉽지가 않겠죠. 환자는 계속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집에서도 자가로 치료할 수 있는 램시마 SC는 정말 획기적인 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올해에 좀 이렇게 매출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만은 이제 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신규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2분기부터 아마 좀 이렇게 매출이 서서히 잡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세계 시장에서 10조가 넘어가는데 일단 유럽 규모만 약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초기에 어느 정도 캐파를 가져갔느냐 그 부분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외인이나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뉴스가 나오고 이제 슬슬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사업도 뭐 이렇게 추가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26일이죠. 26일 날 센티리온이 드디어 이제 센티리온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그때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신규 사업을 이제 사업 목적으로 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할 텐데, 나오기도 하죠. 이제 나오기도 많이 할 텐데, 이 뭐 신규 사업 이거 화장품이나 이런 거 해봐야, 나중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거보다도 아마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리고 다들 이제 예상하다시피, 셀트리온의 그 합병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합병 얘기가 나올 건데, 합병 얘기가 나오면은, 올해 일단은 9월이죠. 올해 9월이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홀딩스, 그 다음에 그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합병이 가능한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좀 있으면 이제 4월이고 5, 6, 7, 8, 9, 9월달 이후에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진짜 시간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궁금한 부분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코스닥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 이전을 해서 상장을 추진을 그러니까 상장을 두 개를 합병을 할 때 그게 이제 같은 코스피면 코스피, 코스닥이면 코스닥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피로 옮기라는 이런 뉴스가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합병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올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을 때 과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가 이제 중점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합병을 진행하고 나면은 뭐 세 개사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가 그런 거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사를 좀 분할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저는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자 서회장이 이제 일단 그 메인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35%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20%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약간의 좀 지분율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거 유리한 쪽으로 이거 셀티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적극 부인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맡기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판단은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존속법인하고 이제 피합병법인하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큰 확률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피로 이전을 할 거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레키론을 좀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는 가시화되면은 뭐 다시 한번 계산기 두드려 나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 현황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8만 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만 주가 지금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주 정도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쭉 한 4만 주 정도 빼고,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주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게 쭉 빼는 그러한 진행 방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방향은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어요. 아직은 변화가 없다. 지금 444만 주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봤을 때 지금의 이 자리는 어떤 불안함에 쌓여가지고 어떤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하나하나 뉴스를 확인을 하면서 단지 지금 수급이 안 붙은 건 맞아요. 수급이 이 정도 수급이 아니라 최소 이전 거래량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기 뭐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아침부터 다를 거예요. 아침부터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정도의 주가로 이렇게 거래량을 움직인다고 하면은 하방에서 어,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더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잠깐 멈춘데 10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기간 조정을 지금 거쳐왔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한 번쯤은 액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투자 동향을 봐도 셀트리온이 지금 연일 외국인들에서 이제 하루 건너 이렇게 매수가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다만 이렇게 외국인 이 연기금에서 이렇게 매도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운영 방법이 연기금 직접 하는 게 있고, 뭐 외주로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됐으면은 좀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다른 기관들에서 약간 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제 강하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정도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최근에 점점 저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인지 좀 모르겠으나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점점 관심이 더 간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점차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도가 지금 일단락 되지 않았나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금 동향 우리 증시를 보면은 일단 이렇게 확 줄지 않았으니까 지금 57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제 공모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예탁금이 돌아올 겁니다. 이제 돌려받은 금액으로 해서 그래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예탁금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을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아서 시장의 그 반등을 노릴 텐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지금 신용 거래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좀 말씀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그죠? 잠깐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돌아와도 이제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셀트리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면은 좋지만은 이 정도 인기 기준을 가져갈 수가 있다. 어, 여기에서 좀 등락폭이 좀 커야지 단타들이 이제 붙을만 한데, 지금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1일 단타를 할 때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 패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이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늘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이게 들어오신다고 보면 진짜, 센티론을, 크게 단타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방향 쪽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다음 주는 좀 더 좀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하지만은 언제든지 이제, 치고 나갈 준비를 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누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누워주고 이렇게 좀 위아래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좁아지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이제 등락폭이 작아지면서 압박을 받는 거죠. 방향성의 압박을 받습니다. 방향성에 이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방향성 압박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방향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말 동안 잘 쉬고 내일 월요일인데 너무 이렇게 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한 번씩 체크해주는 그런 셀트리온 성공하는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